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오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좌를 맡은 김정성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오피스 365 인트로덕션이 소개입니다. 당분간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피스 365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식을 쉐어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소개해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툴은 다들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워드니, 엑셀이니, 파워포인트니 뭐 이런 거를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피스 2019년 vs 오피스 365. 여기 19년은 특별히 의미이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2003, 뭐 2007, 2010, 2013, 2016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19년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측이 이제 오피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010이니 2013이니 뭐 이런 것들 종류.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오피스 365 오늘 다루고자 하는 365 이건인데요. 네. 첫 번째, 코스트. 어떻게 페이를 하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쓰셨어요? 캡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툴들을 쓰실 때. 예전에는 그 CD로 이렇게 그렇죠. 번호 이렇게. 예, 프로덕트 키 있고, 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인가 네. 먼틀리로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페이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NK 거 쓰는데 그 전에는 네, 그렇게 쓰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집에는 이런 종류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타임 퍼체스죠. 한번 다 지불하고 사가지고 디스크 꽂아놓고 인스톨하고 쓰는 방식인데, 우리 몸 같은 거 없나요? 뭐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네. 와. 대봉이다, 이제.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졸면 그냥 어떻게 페이하면은 이제 서브스크립션 그 컨셉으로 페이를 하죠.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다달이 페이하는 방식 말고 또 있나요? 먼틀리 말고 다른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페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또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홈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비즈니스 내에서도 뭐 비즈니스 에센셜, 비즈니스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제품 군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의 것은 원타임 퍼체스라면 이번에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면 SaaS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POS 관련해서 SaaS 뭐 이런 얘기 쓰죠. 네네. SaaS, 서비스 as 뭐 어쩌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as 서비스 뭐 그런 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피스 어플리케이션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쪽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뭐 아웃룩도 들어가고, 그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퍼블리셔, 액세스도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365는 여기 있는 걸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아웃룩, 거기다가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뭐 있어요?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팀즈? 네, 팀즈도 있고요. 또 뭐 쉐어포인트, 파워 인텔리전스, 뭐 PI 관련, 플로우, 뭐 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여기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부분, 기존의 것은 시큐리티 펄체스가 인클루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근데 그 새로운 어떤 피처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한번 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사서 디스크에 사서 이제 끝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always be improving. 그래서 항상 최신의 것을 업데이트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어떤 그 피처들, 기능들, 특히 또 시큐리티 관련한 업데이트라든지 버그 픽스가 매 최근 것으로 항상 그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스톨 오피스 one more than one 컴퓨터 이 부분 얼마큼 많은 기계에 인스톨할 수 있냐 해서 기존의 것은 one time purchase can be installed once on either PC나 Mac에 하나 깔 수 있습니다. 365 같은 경우에는 최대 5개 그 디바이스에 동시에 인스톨해서 깔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도 PC, Mac, 태블릿, 폰 뭐 관계없이 5 디바이스에 동시에 깔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5개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5개가 넘어가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요. 보통 거기까지이지 않나요? 그죠? 거기까지 쓰는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직. 네. 그리고 엑스트라 온라인 스토리지에 관련해서는 이 기존의 것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365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그 1테라바이트의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그 클라우드에 또 저장을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쉐어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그 50GB, 개인 유저당 50GB 쓸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에 관련해서는 그 이니셜 테크니컬 서포트가 이거 기존의 것은 그 인스톨링 할 때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여기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서브스크립션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테크니컬 서포트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엑스트라 코스트도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더 뭐 복잡한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외우고 또는 또 알고 있어야 될 것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또 뭐 이 기존 거랑 이렇게 많이 틀리다 뭐 이렇게 언급하실 분, 조언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지금도 기존의 거를 계속 판매하나요? 해요. 치면은 오피스 2019년 뜹니다, 이거. 예, 뜨더라고요. 네. 아, 오피스 19년이라는 게 있어요. 365처럼. 예. 오,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9년. 근데 이거 아마존에 치니까 뜨더라고요. 89? 혹시 2018 아니에요? 19년 뜨더라고요. 2019년에 판 게 아니고. 예, 오피스 2019 해가지고 이렇게 팩에다 해가지고 그거 팔더라고요. 같아.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전에 킥북 같은 경우는 이게 서브스크립션이 싫으니까 매달 나가는 게 싫으니까 네. 데스크탑용으로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 365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베네핏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새겨 들으면은 나중에 혹시 ITMSN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나 뭐 이런 데 하실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케일러빌리티 맞습니까, 발음? 잘했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확장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플렉서빌리티랑 좀 비슷한가요? 달라요? 완전 다르니까? 여기 플렉서빌리티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오피스 365는
gives you flexibility to scale your business quickly as it can grow with you. 그래서 그 기업 그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이 직원들도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항상 느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업이 안 좋아지다 보면 또 내보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만약에 원타임 퍼체스 같은 그런 제품으로 사게 되면은 그 사는 건 좋은데 퇴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30명 아웃시켰는데 30명 남은 걸로 어떻게 다시 리턴할 수도 없고 그냥 또 그냥 묻고 썩해야 되는데 그런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규모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서브스크립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뒤에 설명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애드하거나 또는 그 엘리미네이팅 라이센스를 하고 하면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라이센스를 항상 그 필요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지금 여기 했네요.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업 다운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뭐랄까요 팀원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뭐 산다든지 또 뭐 그럴 필요 없이 항상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네핏으로는 Work Anywhere 있습니다. 이 오피스 365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드, entirely 클라우드 베이스라고 써 있네요. 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접속해서 작업 가능하고 개인만 작업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과도 같이 공동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피스 365가 PC나 뭐 맥, 그 다음에 iOS, 뭐 안드로이드 어떤 기계에도 다 적용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Work Anywhere 가능합니다. 특별히 그 회사가 멀티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인플로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일을 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오피스 365가 중요한 어떤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언급했었네요. Easy Collaboration. 그리고 이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최신의 그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버전이 틀려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작성한 거 가져와가지고 2019년에서 열렸더니 안 열려 또 빠꾸 해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은 세임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채팅 뿐만 아니라 또 미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25명까지 한꺼번에 들어와서 화상 통화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 그다음에 파일 쉐어링, 애플리케이션 등을 마이크로소프트 팀 내에서 구현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공동 작업 같은 게 가능하고요. 또 공동 작업을 위해서 쉐어포인트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쉐어포인트 있습니다. 그래서 팀 사이트를 쉐어포인트 통해서 만들고 거기에 컨텐츠를 올리고 파일을 쉐어링하고 이런 인트라넷을 구축할 수 있는 쉐어포인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벤트 쉐어링을 위해서 쉐어드 칼렌더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그 팀스에서 화상 통신이 몇 명?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125명으로 어저께 기사를 아티클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125명이 각각의 엑스텐션 넘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익스텐션 넘버요? 아니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카메라가 화면이 그렇죠. 우리 보통 할 때 4명, 3명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25명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팀스가 4개까지 아, 그래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죠. 그래서 카메라가 4개가 동시에 보고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네. 예. 목소리만 그럼 125인 거예요? 그러니까 125는 뭘까? 찾아볼게요. 제가 어제 예, 아마 봐가지고 125가 카메라가 125개가 따닥 따서 동시 화상 통신 4개에서 125로 뛰기에는 너무 시간이 금방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진실 여부를 팀스에 올리겠습니다. 뻥인지 개뻥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reduce capital spend. 요거는 제가 새로운 어떤 그 개념, 이 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것도 좀 베네핏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subscription based 서비스이기 때문에 it eliminates the large upfront cost for new software에서 처음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할 때 큰 돈,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게 매달 서브스크립션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 들어가는 거를 줄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먼스 투 먼스 페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거죠. 네. 저도 그 코스맥스에서 지금 그 랩탑 같은 거를 이제 리스해서 쓰는데요. 랩탑 모니터 같은 거. 그거 왜 굳이 리스 해가지고 귀찮게 하나 한꺼번에 사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돈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에 목돈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매달 조금씩 하는 게 매니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컷오프 시켜가지고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여분의 돈이 들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런 어카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서브스크립션 방식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liminate hardware and reduce energy cost.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점이 있긴 했는데 일단 이런 소개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쭉 얘기했지만 이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해 보자면 you don't need servers for your website, email, or document storage. 그래서 웹사이트나 이메일이나 다큐멘트의 저장을 위해서 별도의 회사 내 인터널 서버를 굳이 구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큰 규모가 아니고 뭐 소규모일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온사이트 서버를 제거하게 되면 필요 없게 되면은 뭐 에너지 세이브는 뭐 물론이지만 어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특별히 뭐 IT룸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믹스 앤 매치 플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랄까요? 그 오피스 365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F1, 또 에센셜, 비즈니스 에센셜, 비즈니스 프리미엄, 또 뭐 프라이머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급도 있고, 뭐 새로 나온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제품 구매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기능 면에서. 근데 우리가 회사 내 직원들 보면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잡이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직원들은 정말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메일하고 워드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사람에 맞춰서 플랜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랜에서 저 플랜으로 스위치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어드민 센터에 들어가서 그럼 클릭 한 번만 해주면 그냥 바뀌어져요. 그럼 그거에 쉽게. 따라서 가격이 코스트가 monthly가 틀려지나요? 틀려집니다. 예.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하지만 비즈니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12.5불, 12불 50센트, 그 다음에 에센셜 같은 경우는 5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F1은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적정한 수준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라이센스를 애드 또는 또 뭐 드랍시키고 또 플랜도 종류의 직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믹스의 매치 플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dvanced Security Feature. 이 부분도 솔직히 좀 의문점이 있으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클라우드 방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커먼 미스컨셉션이 뭐냐면 it's not secure. 시큐어하지 않다는 그런 미스컨셉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365는 사실 그 자체 내 빌트인 시큐리티 피처가 있어요. 제가 다 파악을 못할 정도로 막강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체 내에 빌트인 그런 시큐리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필터 기능이라든지 뭐 이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기능이라든지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 4명 중에 어느 한 분이 또 날 잡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가 시큐리티 부분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드밴스 시큐리티 피처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시큐리티 피처라는 게 네. 그 클라우드 베이스에 있는 그 시큐리티가라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데스크탑에도 세이브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서버에만 올려놓고 클라우드에만 올려놓고 쓰고 받는다면 어느 부분까지는 네.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로컬 자기 랩탑에다가 저장시키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은 조금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끝이네요. 20분인데 더 질문이나 같이 더 나눌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